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AI 융합 영재 교육의 적용 방안과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어, AI 융합 영재 교육에 대한 개념, 그리고 AI 융합 영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수학습 설계 방안, 그리고 실제 AI 융합을 하는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3차 시는 실습의 양이 좀 많아서 영상을 멈추시고 따라해보고 또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1차 시 AI 융합 영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는 영재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기존의 지식 중심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시대에서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이 이 AI 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더 높은 수준의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어떤 지식의 접근성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높여왔고, 그리고 빠른 지식 암기나 문제풀이 능력으로는 AI를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협업 지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영재성에 관한 렌줄리의 쇄골이 모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렌줄리의 쇄골이 모형은 다들 알다시피 평균 이상의 능력과 지능과 그 다음에 높은 창의성, 그리고 높은 과제 집착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평균 이상의 능력은 AI 리트러시에 의해서 뭔가 AI의 기본 원리라든가 가능성 한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정보의 신뢰도와 평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과제화됨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과제 집착력은 기존에 어떤 문제에 깊게 들여다보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AI와 함께 협업하면서 과제 집착력을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AI하고 소통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재 교육에 AI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학습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 AI를 통해서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AI를 활용해서 뭔가 AI를 바탕으로 삼고 또 AI 도움을 받게 되면 학생들의 많은 요구 사항들을 손쉽고 빠르게 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 시에서 이와 관련된 실습을 좀 해볼 텐데요.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깊이 있는 호기심,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속도, 복잡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 아이디어 생성, 그 다음에 커리큘럼 설계,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많은 부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AI가 영재 교육에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AI는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의 정답을 잘 찾는 영재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문제 자체를 발견해내고 설계하는 그와 같은 역량을 지닌 영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전에는 우리가 협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 간의 동료 간의 협업이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약간은 AI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협업 지능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이 만나기 전에 인간과 AI 간의 상호작용을 먼저 활용한 다음에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점점 AI 속도는 더 빨라져서 AGI 시대를 건너뛰어서 ASI,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재 학생이 AI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지능적 파트너와 함께 최적의 질문을 만들고 또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또 인간 고유의 통찰과 가치 판단을 더해서 문제 해결의 설계자가 되지 못하면 이제는 낙오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재 학생들은 AI를 그냥 단순하게 도움을 받는 과제 해결 도구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습의 파트너로서 하루하는 경향이 점점점 뚜렷해지고 그와 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영재 교육 담당 교원의 역할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 AI를 활용하는 이 영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지하 자원, 천연 물질 같은 천연 자원 같은 자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약물이라든가 물질을 추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바탕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시스템 속에서 교육이 또는 영재 교육이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 자원에서 적절한 물질을 추출해내고 물질을 가지고 제조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과학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해진 정답, 불량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볼 수 있고 그런 영향으로 영재 교육도 결국은 정답을 잘 찾아내는 법칙을 잘 찾아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과학 이쪽 부분을 벗어나서는 뭐 상품 판매, 재화 요 단계에서는 인문 사회적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보여주고 표현하고 감성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영재 교육이 이런 산업 분야 전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취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21세기 들어오면서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식 용어로는 지능정보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뭐 지식정보화 이런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능정보화라는 말로 거의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이 지능정보화 사회가 처음 도입될 때 많은 컴퓨터 학자들,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가 추출되어지고 그 정보 속에서 지식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지능이 된 다음에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시작되었던 시대부터 SNS가 발달할 때까지의 이 데이터 부분이 아무래도 그 시기에 유행했겠죠. 그 데이터 축적이 됐어요. 이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카드 사용량 데이터를 보고 어떤 지역에 20대, 30대가 많이 몰리니까 그쪽에는 20대, 30대에게 맞는 어떤 가게들, 상권이 형성돼야 된다. 이게 데이터 정보의 시대였거든요. 이 정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지식과 지능 시대가 바로 현재 AI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도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영재 교육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기존의 산업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방식으로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같이 과도기 시기, 즉 산업 사회에서 지능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이 시기에서는 이 둘 다를 할 수 있어야 이 데이터 정보 지식 지능이라고 하는 체계가 완성되어 갈 것이고 앞으로 한 20년 뒤에 태어날 학생들, 아이들은 데이터 정보 지식 지능이 완성된 시대에 살아갈 테니까 사용하는 방법과 접근하고 생각하는 방식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재 교육은 뭐 지금 하는 것이 100년 뒤에 유지된다는 법도 없고요. 또 100년 전에 한 것을 지금 해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따라 지금 현재 기술의 발달과 주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 서비스,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영재 교육을 통해서 뭐 융합 교육 그러면 지식을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뭐 과학으로 따지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 심지어 예술 분야까지 결합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교육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1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스템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분절적으로 전문성을 좀 더 강조하고 결국은 이 네 가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수학이 중심이 되든 과학이 중심이 되든 공학이 중심이 되든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잘 익혀가지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교육이 2000년대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201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이 스템 플러스 A, 즉 아트, 리버럴 아트라고 하죠. 인문사회적 상상력, 그리고 예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단순히 스템이 아닌 창의성이 요구되는 스템 활동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융합인재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공용 언어 명칭이 되었어요. 즉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의 어떤 형태의 수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2010년대예요. 그럼 지금 2000년대 스템, 2010년대의 스팀. 그러면 지금 2020년대 벌써 중반이 지났어요. 올해에서 2025년이 가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연수 들을 때는 아마 2026년이 될 거예요. 좀 20년대 중반에 와서는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AI 융합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융합 영재교육, AI 융합 교육, AI 융합 중등교육, AI 융합 고등교육. 즉 인간과 AI가 협업을 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더 자동화시키고 또 학문을 건너뛰는 좀 결합하는 초학문적 접근들이 가능해졌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AI 발달이 너무나도 빠르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이 모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기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리 전공이지만 국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AI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쪽의 연구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즉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발견하거나 그런 어떤 창의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니까 교육의 패러다임이 단순하게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어떤 분야의 융합적 사고를 뛰어넘는 AI를 활용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 그래서 지식의 통합에서 지능의 협력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미나이 3.0 프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제미나이 3.0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챗GPT 5.1을 한번 써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해박함에 놀라게 됩니다. 3차 시에 실습을 할 때 그와 관련된 예시들을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웬만한 전문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발표 자료들 보시면 제가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AI에게 무조건 이걸 써달라고 해서 써지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고 AI에게 제가 정보도 주고 AI가 저한테 제안을 해주고 그런 것들에서 다듬어지면서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지능길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도 만들고 최신 정보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표는 지식의 축적을 이제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 이게 가치가 되거든요. 그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고 영재교육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왜 영재교육에 AI 융합을 하느냐라고 하면 AI는 단순하게 기존에 우리가 교육에 썼던 동영상을 보고 교육에 썼던 온라인 교육이다?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영역이에요. 새로운 체계의 일종의 챕터가 아니라. 그래서 영재도 이제는 정답을 많이 알고 있고
전문가로서 뭔가 질문하면 뚝딱뚝딱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있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대부분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영재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문제를 잘 정의해서 그 문제를 AI와 협력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문제를 잘 정의하지 못하면 해결을 잘 못해 나가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존재,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 보여지고 AI 융합에서도 이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재성이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제가 AI랑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기존의 영재성은 약간 지식을 거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떤 걸 알고 있고 다른 전문가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책이나 논문이나 학술 자료에 나와 있겠죠. 그런 자료들을 내가 빠르게 학습하고 그걸 분석해내고 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이제 AI가 대체 가능하잖아요. 결국은 기존의 영재라 그러면 지식의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많은 양의 지식을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해서 풀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거래를 했다는 얘기죠, 지식을. 그런 이런 거래적인 영재성에서 이제는 좀 더 바뀌는 게 뭐냐면 변혁적 영재성. 이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건데 단순하게 내 지식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AI하고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량은 이제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소통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인간하고도 하지만 AI하고도 할 수 있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돼야 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그래서 영재성이 달라져야 되고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지식의 답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뭔가를 발견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부산 지역에서 한 3년간 영재교육원을 선발하는 1단계 문항들을 다 훑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이 어떤 자료가 주어지는데 그 자료가 영상이나 사진이 주어져요.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는 게 평가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상 속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가치 있는 문제가 돼서 그걸 해결하면 뭔가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앞서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채점이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그런 논리성이나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니까 정답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사고, 그다음에 소통, 창의적 사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거래적 영재성을 이제 변혁적 영재성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정의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어서 탐구를 하더라도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법을 접근하게 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고 창의적 산출물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들은 모두 다 동일한 형태의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와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즉 맞춤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제공돼야 되는 개별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별 학습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 따라서 진행하다가 몇 개의 가지로 뻗어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의 개별화는 생성형 AI가 그 학생의 어떤 결과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그때마다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요즘 더욱더 발달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영재 교육은, 특히 AI 시대의 영재 교육은 네 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21세기 필요한 비판적 사고, 협업,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를 포함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고차원적 사고력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협업도 인간끼리의 협업 플러스 AI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도 중요해졌어요. 그와 아울러 너무 기계에 또는 AI에 종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정서적 역량, 사회 정서적 역량 그러면 자기 효능감부터 시작해서 회복 탄력성, 갈등 해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 정서적 역량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또한 이 AI가 뻗어나갈 수 있는 범위가 아직까지 가이드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감에 대해서도 반드시 길러야 될 역량이고, 이 네 가지 역량을 고루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거, 그게 이제 앞으로 영재 교육의 큰 변화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학습 생태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학습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AI가 제공되는 환경은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활용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계라고 봐야겠죠. 생태계에서도 사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생태적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갑자기 돌연변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기존에는 우리가 틀에 갇혀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면 지금은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정답을 제공하는 교사가 사고를 촉진시키는 사람이 되고, 또 일방적인 지도자에서 맞춤형으로 코치해 주는 역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교사는 이번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수업에 대해서 학습 경험을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한 학습 경험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도록 도와주고, 또 이런 사고 촉진을 통해서 AI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때 AI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중간에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맞춤형으로 코칭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AI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할 줄 아는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영재 수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AI를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수업의 어떤 구조나 설계 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2차 시에서 아마 다시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지식 전달의 수업에서 이제 학생 주도의 탐구 경험을 설계한 수업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건 이미 영재교육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AI와 함께 진행되는 수업의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도입 전개 정리에서 정통적인 방식의 우리의 영재교육 탐구 과정이 놓여져 있지만,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AI를 이용해서 실제적 문제를 발굴해내고, AI를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도 해야 되고, AI를 이용해서 역량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구조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AI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AI 기본 구조는 뭐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AI가 접근해가는 머신러닝 기법을 익힌다,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고 또는 컴퓨터, PC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 그 구조나 그 원리를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PC 구조, 인터넷 구조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키우겠다고 그러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정보 분야의 어떤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것이고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영재 교육은 분야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은 AI를 지혜롭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어떤 영재 교육의 패러다임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정리하는 이유는 지금 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뭐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인포그래픽도 전부 다 AI를 활용해서 제가 만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3차 시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일단 문제 제기는 AI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거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AI하고 협력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영재성으로서 가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이 패러다임이 기존의 스템에서 스팀으로 이제는 AI 융합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AI 융합 교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있고 대부분 AI 융합 교육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교육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바이브 코딩이라고 생겼어요. 이제 파이썬 짜는 사람 별로 없어졌어요. 그냥 내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짜여진 코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지식의 축적,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이런 알고리즘 짜야지 라는 시대에서 지능적 협력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이 다루면 다룰수록 협력적인 사항들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만 AI를 쓴다면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냉장고를 사용할 때 그냥 그 순수 기능만을 사용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응용하고 다르게 이용하면 새로운 요구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지식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로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재의 핵심 역량은 기존에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고차원적 사고력 거기는 뭐 논리적 비판적 창의성 들어가겠죠. 그 외에도 AI하고 협력하는 능력 그리고 AI하고 다루다 보니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역량을 함량해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윤리적 책임감을 반드시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AI가 지배하는 암울한 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윤리적 책임감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AI에 대한 윤리적 교육이 같이 가야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교사는 앞으로 지식 전달자에서 AI를 함께 학생들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학생 탐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 퍼실레이터, 뭐 코칭, 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저도 요즘 AI를 쓰다 보니까 이 발표 자료, 이 내용 가지고도 요즘은 자동으로 동영상 리뷰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이 휴대폰으로 QR을 찍으시면 저의 그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가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제가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실행하면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영재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성의 지금처럼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재성이라고 불렀던 것의 본질 자체를 지금처럼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한 하는지 8분짜리 지금 한 AI의 6분짜리네요.
6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뤘던 파워포인트 내용들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QR 코드를 통해서 영상을 살펴보시고 복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